자, 세 번째. 근데 아까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디플레가 들어오면 그때 주식 부동산 처분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러 자산으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채권이에요. 왜? 일본을 싹 보면 아까 일본 국채 누가 산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국민들이 사요. 이유는 예금금리 마이너스, 주식도 자신 없고 부동산도 자신 없고 아무데도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보장해주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디플레가 오면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다 깨졌고 그나마 그럼 제일 안전한 게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가 1.8% 준대. 그렇게 많이 줘? 그럼 그걸 사야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사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30년물 국채, 2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를 사놓으면 좋은데 아까 그거 사려면 돈이 어떻다고요? 너무 크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이거 중장기 국채 ETF로 사세요. 지금 채권 가격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랑 예약 주문 통해서 사시면서 올라가면 다시 환매해서 수익 내시고 또 떨어지면 또 사서 계속 이렇게 순환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ETF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연습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디플레이션 혹시 온다 그러면 1년 오고 갈까요? 1년 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갈 거니까 그 안에 국채 ETF를 갖고 계속적으로 운영하시면 주식보다 나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물론 그때도 주식이 폭망했다가 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안전한 투자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금, 여러분 펀드 매년 뭐 3년짜리로 들어갔다가 3년 있다가 만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ETF 들어가셔갖고 6개월 있다 수익 나면 다시 환매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게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그냥 인터넷 뱅킹 하듯이 HTS는 컴퓨터고 MTS는 스마트폰에 다 열리니까 그냥 거기서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ETF인데 그냥 우리나라 주식하고요, 미국 국채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하려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사야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 ETF 또 사야겠죠. 그래서 3, 4개를 사야 되는 건데 얘는 그냥 하나를 사면 그 안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뭐였냐? 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하는 것처럼 2008년도에 분명히 이렇게 하락을 쫙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47 이렇게 떨어질 때 얘는 한 마이너스 12% 정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겁이 많으신 분들도 해볼만 하잖아요. 남들 40% 떨어졌을 때 나 마이너스 10%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버텨주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 이거 저거도 힘들고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런데 나는 이거 저거 다 할 수 있다 그럼 굳이 이거 하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 코덱스 200을 작년에 30만 원씩 매월 그냥 사시는 거예요. 매달 적금하듯이 1월이 첫날에 30만 원씩 이렇게 사셨으면 총 투자 금액 360에 평가액이 398에서 10.68% 딱 수익 났어요. 그러면 적금 굳이 하실 필요 없이 300만 원씩 ETF 계속 사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셀프 운용을 좀 하셔야 돈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TF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도 요거 2개 중에 편한 거 하나씩은 해보셔야 나중을 위해서 대비가 됩니다. 공실 걱정 있는 상업용 부동산보다 안전한 국채 이자를 공략하는 게 앞으로는 좀 안전하고요. 두 번째, 디플레이션 시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수익원이 국채예요. 일본도 그랬고요. 그리고 개인이 국채를 투자하려면 큰 목돈이 필요하지만 ETF를 이용하면 충분히 적립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금리 1%가 내리면 왜 근데 또 채권이 수익이 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금리가 1% 내리잖아요. 그러면 채권이란 건 결국 국가가 국민한테 대출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거 주고 돈을 국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전에 채권을 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더 가치가 있죠.
안 팔아요, 잘, 이분들은. 근데 새로 발행하는 채권은 금리가 내렸으니까 어때요? 채권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옛날 분은 안 팔고 새로 사는 건 떨어졌어. 그러면 새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사고 싶어요? 지금 걸 사고 싶어요? 옛날 걸 사고 싶죠. 왜? 채권은 매매가 되거든요. 부동산처럼 옛날 거 팔고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요. 과거 채권 갖고 계신 것들이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머리에 두세요. 금리 1%가 내리면 아, 내 채권 가격이 연 6% 정도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얼마예요? 2.5%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채권을 쭉 이렇게 ETF를 매수해 놓으셨어요. 제로 금리가 가면 몇 프로예요? 12%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놓은 채권이 그때 효자도를 사는 거고요. 지금 사놓은 채권 ETF가 그때 가서 10%가 넘는 수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시면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금하실 거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적금하실 거면 차라리 이걸 매달 사시라는 거예요. 아셨죠?